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의 인신매매. 잠이 안 오는 주말의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본다. 오래전 기억조차 흐릿해진 미제 사건 하나가 떠올랐다. 1995년 여름쯤으로 기억한다. 난 당시 친척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은 많이 초라해졌지만 그 당시는 꽤 규모가 있던 걸로 기억한다. 나와 같이 목격한 나이 지긋한 분들은 아마 그때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고인이 되셨을지 모르는, 또는 어딘가로 팔려가서 힘들게 현재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이름 모를 여인에 관한 이야기다.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나와 어머니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그곳에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도 어딘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 서성이고 있을 무렵, 점심시간쯤 됐을 때 갑자기 검정 세단 하나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시외버스터미널 안쪽에서 킥하고 멈췄다.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아주머니와 검은 양복을 빼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남자 3명이 내렸다. 그래 이년아, 여기서 만나는구나. 잘 만났다.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좀 가자.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쥔다. 완전 뜬금없이 생뚱맞게 등장한 개그맨 서춘아를 닮은 아줌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이쁘장한 아가씨는 그 아줌마에게 "저 아세요?" 라고 말했고, 그때 당시는 나도 당황해서 몰랐는데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 크게 경계를 안 하고 내뱉는 목소리였다. 그러자 아줌마는 "이년이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네가 훔쳐간 내 돈 어디 있어? 차에 빨리 태워." 그러자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이 양쪽에서 여자의 팔을 붙잡고 한 놈은 문을 열었다. 검정색 세단에 그녀를 집어넣으려는 순간이었다. 그 처녀가 정신이 번쩍 나더니 강하게 저항하면서 "이거 왜 이러냐고" 남자들을 뿌리쳤다. 낯선 아줌마는 계속해서 "빨리 태우고 가자고" 재촉했고, 살짝 당황한 남자들은 다시 팔을 붙잡고 실랑이가 이어졌다. 그 버스터미널에 있던 모든 시선은 그들에게 집중됐고, 우르르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쳐다보고 있었다. 아가씨는 "이거 놓으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아세요?" 라고 말했다. 처음보다 살짝 격양되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줌마는 기가 차다는 듯 더욱 고함을 지르며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찾으러 다녔는 줄 알아?" 라며 말했다. 낯선 사내들은 말이 없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중년의 아줌마의 지시에만 따를 뿐이었다. 다시 차에 태우려고 푸시가 들어갔고, 갑자기 납치를 목전에 둔 아가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라면서 울음이 막 터져나왔고 콧물도 나왔다. 그때부터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사태가 심각해졌지만 아줌마는 노련했기에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 나기 전에 속히 해결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뭐해? 빨리 안 태우고." 당황하던 남자들은 다시 여자를 붙잡았고, 여자의 구두 한 짝이 벗겨져서 길바닥에 버려졌지만 여자는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차 문은 열렸고 막 태우려고 하는 순간 어떤 덩치 큰 남자분이 소리쳤다. "저 여자가 아니라잖아. 당신들 모른다잖아." 그러자 아주머니는 개슴츠레한 표정을 짓고, 정장맨들은 얼음처럼 멈추고 그 아가씨를 풀어주는 것처럼 손을 놔버렸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지들이 범죄자니까 찔려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였는데, 그 여자는 순간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고 엉엉 울면서 맞은편에 가까운 남자의 손을 붙잡았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 남자가 여자의 손을 뿌리친 것이다. 그 여자는 벙쪄서 입이 벌어졌고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다. 남친한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을 때도 아니고, 그 짧은 순간 자신을 구해줄 것만 같았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표정. 딱 한 명 덩치 큰 남자만 여자의 편을 들었고 다들 차갑게 외면했다. 그마저도 멀리서 한마디 했을 뿐. 계속해서 그 여자를 나쁜 쪽으로 몰아간 아줌마의 세뇌 작전이 슬슬 먹히는 듯했고, 전세가 변해서 다시 위험해졌다. 나도 그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떼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힌 줄로만 알고 감쪽같이 속았으니까. 다시 왼쪽 뒷좌 성문이 열렸고 그때는 좀 멍한 표정으로 순순히 태워줬다. 양쪽으로 도망 못 가게 정장 남자 둘이 양옆으로 앉았고 그 여자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인상을 쓰며 펑펑 울기 시작했다. 콧물도 다시 보였다. 누군가와 같이 있었으면 화를 면했을 텐데 혼자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당했으니 가족이 아닌 이상성의를 바라는 건 무리였을까. 아줌마는 활짝 웃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몇 번인가 외친 것 같았다. 분명히 조선족의 목소리는 아니었고 한국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이러니한 건 그 상황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여자는 주먹을 막 휘두르고 다리를 움직였는데 양쪽에서 꽉 붙잡으니까 맥을 못 췄다. 어떤 중년의 신사분이 막 떠나려는 차의 뒷문을 두들기면서 차의 문을 열려고 하니까 마지못해 열어줬다. 그 여자의 신발을 집어서 넣어준 것이다. 그 신발을 다시 신는 모습까지 봤다. 차는 온 반대 방향, 그러니까 녹번동 방향으로 쌩하고 내달렸고 사람들은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에 이런 식의 인신매매 사건이 많았던 이유는 휴대폰이 거의 없던 시기라 빠른 신고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지금은 저랬다간 몰매 맞거나 붙잡히겠지만 당시는 그런 광경이 낯설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 무서울진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일 중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는 동생과 저 혹은 둘 중 하나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 다 겁이 많아서 문단속 하나만큼은 교육을 안 해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날은 동생이 놀러 나가는 바람에 혼자 집에서 엄마를 기다려야 했어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셨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복도로 나왔어요. 키가 작아 복도 창문이 안 보였기 때문에 거실 의자를 하나 가지고 나와 그 위에 서서 엄마가 걸어오는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그 위치에서 보이는 건 엄마가 걸어오는 도로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가 정말 코앞에서 보였어요. 4층짜리 별관이 딱 보이고 운동장 조금, 그리고 더 멀리엔 본관이 보였죠. 상가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담 하나 차이니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나요? 그냥 거의 이웃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불 꺼진 학교 쪽은 안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따라 뭔가 시야에 아른거리는 게 있어 저도 모르게 눈을 돌렸는데 별관 3층에서 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놀래 자빠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너무 심하게 잘 보이니까 귀신이란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만 저 여자는 저기 왜 서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눈이 마주친 듯한 느낌을 받고 나니 그제서야 무서워지고 왜 어른들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한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건 마음먹으면 100%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되니 그 자리에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한술 더 떠 나에게 뭐라고 말했죠. 근데 입모양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도 유리창은 닫혀 있었고 거리도 좀 있는 데다 그쪽도 유리창으로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초가 지나자 입모양을 크게 하고 창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창문을 깨질 듯이 치고 1층으로 미친 듯이 내려가더군요. 소름이 미친 듯이 끼치다가 여자가 한층 아래로 내려갈 때였죠. 살짝 코너에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뒤에 있던 문으로 의자를 집어 던지다시피 넣어놓고 집으로 들어가 모든 잠금장치를 전부 잠그고 엄마 가게로 전화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나 때문에 빨리 오다가 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아빠가 퇴근하면 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문만 바라보면서 제발 인터폰이 울리지 않기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기를. 그런데 몇 분 뒤에 띵동하고 울렸죠. 전 이불에 들어가서 숨을 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들린 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를 부르고 있어서 바로 문을 열고 안겨서 울기 시작했지요. 다음날 학교 별관에는 경찰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학교 안을 보진 못했지만 들은 바로는 안에 책걸상과 쓰레기통이 지 마음대로 굴러다녔다고 해요. 수업 중 선생님이 어제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거 있는 사람 있냐고 하길래 너무 무서웠지만 손을 들었어요. 애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선생님이 바로 처단해버리고 절 데리고 교무실로 갔어요. 거기서 경찰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전교생이 부모님과 함께 등하교를 하게 되었고 저는 보호관찰 대상이라고 해서 일주일간 학교를 가지도 못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